안녕하세요. 오늘은 꽃을 선물할게라는 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강영수 작가의 작품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일단 되게 화려하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곰손에다가 여기 무당벌레가 이제 조그맣게 있고. 곰손이 밑에 있군요. 그렇죠. 이게 곰 나무인 줄 장갑이 아니라고요. 이게 나무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자세히 보면 곰손 위에 이렇게 무당벌레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당벌레가 거미줄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렇죠. 무당벌레가 거미줄에 걸리게 돼요. 네. 그래서 지나가는 곰한테 무당벌레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곰이 싫다 그러죠. 싫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이루어지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곰이 우연히 이 무당벌레가 거미줄에 걸린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번을. 아침에 한 번, 점심에 그렇죠.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무당벌레가 계속 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 살려주세요. 뭐 안 돼. 이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하냐면 주장과 근거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당벌레는 자기를 살려줘야 되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고요. 곰은 내가 너를 살려주지 말아야 되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특히 근거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걸리는데 곰이 계속 거부를 하잖아요. 근데 곰의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자연 법칙이다. 그것은 너가 이렇게 하면 거미가 굶게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근거를 대는 건 뭐냐면 거미는 좋은 동물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기를 뿅 물리는데 그 모기를 잡아주는 게 거미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살려달래요. 자기 잡혔으니까. 네. 당연히 안 도와주겠죠. 점심 때는 뻥치다 걸립니다. 뭐라고 뻥쳐요? 뭐라고 뻥치냐면 되게 불쌍한 척해요. 이거 저는 7년 동안 이렇게 땅속에 있다가 겨우 나왔는데 이제 죽게 되는군요 하는 거예요. 뻥은 아니지 않아요? 뻥이죠. 7년 아닌가요? 그래서 곰이가 그건 매미 이야기 아니야? 똑똑한 곰이네요. 어디서 뻥을 쳐? 이거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러다가 이제 걸리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설득을 하는데 어떤 거로 설득을 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걸로 학습지 2개를 만들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점심까지만 읽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딱 멈추고 저녁이 되었는데 무당벌레가 되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서 곰을 설득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거를 읽고 나면 너무 그럴듯한 주장을 네. 무당벌레가 하기 때문에 다 비슷한 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당벌레가 되어서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또 뭐를 하냐면 이 책엔 나오지 않지만 곰이 무당벌레를 풀어주려는 순간이라고 해봐요. 근데 거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미는 어떻게 곰을 또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의견에 대한 짝끼리도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한쪽은 거미가 되고 한쪽은 무당벌레가 돼보고 해서 설왕설래 곰을 사이에 두고 교사가 곰이 된다거나 아니면 판정단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판정을 한다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학습지는 뭐를 만들었냐면 주장과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찾아 쓰시오.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곰의 주장과 근거, 무당벌레의 주장과 근거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야기를 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 전체를 친 건 아니고 이제 줄거리. 줄거리를 중요한 장면 같은 걸 쳤는데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선 학생들한테 그냥 적으라 그러면 뭐였지 이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어주기 전에 가끔 이런 걸 하거든요. 무슨 활동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래서 어느 지점을 좀 중요하게 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을 읽는데 그럴 거면 애들이 막 메모하느라고 책을 안 봐요. 맞아요. 그래서 걱정 마라. 여기 학습지에 다 써 있으니까 걱정 말고 일단 듣고선 그 다음에 학습지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냥 요거 보고 이렇게 적어요. 네. 괜찮네요. 네. 무당벌레? 죄송합니다. 무당벌레가 3가지 아침, 점심, 저녁에 그 근거가 달라지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 적는 건 가장 적절한 근거를 적어줘라. 라고 이야기해서 요게 적습니다. 수행평가지로 활용해도 돼요? 네, 요번에 제가 수행평가지로 활용을 했어요. 요거를. 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뭐였냐면 무당벌레가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거미 있는 되게 좋은 동물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무당벌레 거기서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근데 나도 좋은 동물이야 라고 말해요. 왜? 그랬더니 너 꽃 좋아해? 물어보죠. 그랬더니 곰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꽃을 괴롭히는 진드기를 내가 먹거든. 그렇네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나를 살려주면
봄에 내가 흐드러지게 그냥 꽃을 피워줄게 그냥 이렇게 하니까 곰이 결국 풀어주거든요. 그럴듯 하잖아요.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읽고 나서 토론은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자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토론 대회나 이런 데를 보면 서로 진짜 무슨 전쟁처럼 싸워요. 맞아요. 상대방의 그런 근거를 잡아서 막 꼬투리 잡고 막 해서 막 잘근장을 씻고 맞아요. 전 그런 과정 자체가 이게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이러면 상대방이 빈정상해서 더 설득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해서 학생들한테도 이제 비슷하게 말을 하거든요. 현실에선 그렇지 않고 오히려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무당벌레는 곰을 인정했다. 그 거미가 좋은 동물이라 그랬지? 맞아. 그런데 나도 좋은 동물이야 라고 인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만약에 곰을 부정했다면 이제 무당벌레는 아마 거미의 저녁 식사가 됐겠죠.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접근했다. 그러니까 곰처럼 전 우주적인 그런 자연 법칙이 아니라 그 꽃 하나로 설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시적인 건 막 엄청난 명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그 개개인의 밀접한 생활 속에 근거로 접근을 해야지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곰이 자기 여자친구랑 같이 꽃 들고 가요. 펼치면은 더 많은 꽃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무당벌레가 약속을 지킨 거군요. 그럼요. 진딧물 얼마나 먹어졌겠으면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죠. 구매. 구매 또. 그거. 네, 마치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나 진짜로 바꿔서 내가 사야지.